지금 뭐 약칭해서 협의회라 그럴게요. 이 협의회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중앙에 아주 그 지역 화폐 예산을 강하게 요구했다라는 그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이 30여 분의 단체장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 네. 지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군수 구청장들이시죠. 현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알고 있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구체적 그 예산안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건 정부 당국이나 재정 당국과 그리고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피해 부분들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후에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또 하나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돼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예산이 없어요. 어느 당이나 이거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 보는 저희들의 내용이거든요. 5차 국민 상생 지원금을 통해서 1인당 25만 원씩 우리 국민들한테 지급을 했죠. 근데 여기는 동기가 뭐냐면 지역화폐예요. 지역화폐는 뭐냐면은 해당 시군구 그 지역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리고 이 지역화폐는 뭐냐면 저금이 안 돼요. 공과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기업 마트라든가 큰 프랜차이즈 안 됩니다. 핵심은 또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분들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식당, 카페 등등등등 아니면 양품점, 신발가게, 뭐 추리닝 가게 할 것 없이 골목 시골의 마을 단위, 동네의 나들 가게까지도 아주 그 모세혈관처럼 아주 소비가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재정당국에서 편성한 게. 이 편성된 예산은 해당 시군구에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냐면 할인할 때 10% 지역화폐를 더욱더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더욱더 이용할 수 있도록 10% 할인 행사할 때 한 5% 정도의 국가적 재정당국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1조 3천억인데 이 예산이 2,400억으로 줄었어요.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핵심적 수단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배 이상은 늘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영업시간이나 영업 업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위드 코로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뭐 다 완화했죠. 근데 이분들한테 손실만 보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 가게가 지속적으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 핵심은 지역화폐예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3조 원 이상 증액해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재정당국이나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는 뭐 국회 차원에서 응답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네.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가 상당히 지금 뿌리 내릴 만큼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 역할이 좀 영향력이 미비했는데 제가 보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지방자치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지방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관련된 일을 하다가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포럼을 만들었죠. 네, 자치와 균형. 네. 그죠? 그게 한 6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포럼 총회 때 가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기초, 광역,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을 해왔던 이런 풀뿌리 자치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눈을 보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현장을 이해하면서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데 국회는 왜 응답이 없지? 저분들은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고 현장 속으로 가서 이 목소리를 듣거나 현장의 국민들의 삶을 보지 않고 권력의 중심에서 항상 저렇게 싸움질하는 모습만 보이지? 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현장에서 풀뿌리 이 자치분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로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정치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 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의 그 국회의원들 저희 그 또 광역의회, 기초의회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서영석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의 의정활동의 영역을 보면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현장의 시민들의 눈을 보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법률을 만들어도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만듭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아쉽게 32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난번에 빠졌어요. 삭제가 됐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도 현장에 있는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 또 의원 출신들이 풀뿌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국회에 가서 지금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풀뿌리 현장의 지도자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 최근에 지금 종부세가 다 발송됐잖아요. 그래서 네. 연일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에 대한 폐지 내지는 개선을 이야기함에 따라서 협의회 우리 황명선 회장님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대선 과정 속에서 여야 지도자들, 후보들, 각 당의 입장들이 대립을 할 텐데요. 모든 정책은 100% 다 동의되는 정책은 없습니다. 핵심은 이 종부세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이 부분을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할 것이냐라는 그 고민 속에서 만든 세거든요. 그때 만들 때 종부세는 딱 목적서로서 어떻게 했냐면 지방 소멸과 관련된 지방 정부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종부세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방 정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걷어서 골고루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나누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 지방 소멸과 관련된 지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목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 논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가 종부세를 걷어서 저희 논산시에 이렇게 오거든요. 이것을 논산의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이 복지 영역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알토랑처럼 아주 재원을 우리 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돈들이 지금 현재 한 5조, 지금 5조 9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에 가는 이런 종부세를 걷어서 이 목적세가 가는데 5조 9천억에 대한 재원 대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방 소멸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가치와 내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 국가 중앙과 지방 정부의 영역이 있는데 이 종부세 폐지나 이 그 새롭게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방 소멸과 어려운 지방 정부에 대한 이 해결과 대안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고민 없고 그냥 종부세만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부세는 지속이 돼야 되고요. 이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모든 지방 정부의 현장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알토랑처럼 쓰이는 복지 재원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될 자치분권 8대 아젠다를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요구했던 것은 정당 공천체 폐지,
시장군수구청장, 그렇죠. 기초위원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은 신뢰이고 신뢰를 받는 정치 속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이 영역들은 신뢰하는 영역들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존중받아야 할 정치 영역이 굉장히 국민한테 비난받는 것은 신뢰를 못 지키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내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일은 결국은 저희 협의회가 하는 일은 지방 정부들이 이 지방 정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야 우리 다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회랑 그동안에 많은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 통해서 제안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8대 아젠다를 이번에 확정을 했고요. 이 8대 아젠다를 갖고 각 당과 각 당 후보한테 저희들이 이제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론과 방송과 함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것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자치단체라고 불리는 것은 안 맞겠죠. 정부라고 불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분권 국가이다라고 헌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재정분권과 관련돼서도 8대2에 2할 지방자치라고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와서 7대3까지 지금 재정분권 2단계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뭐 그런 정도. 다음 정부에서는 6대4까지 재정을 확충을 해서 지방에 있는 복지 영역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근데 국가가 2050 선언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질적으로 중앙이 주도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치권을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지방 소멸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늘 보게 되는데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결국 보면은 그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 있다가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 대도시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편중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방의 삶의 인프라 도로 놓고 뭐 좀 여건 개선하고 저는 이게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로 서울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다시 설계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제안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두드러지게 봐야 될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 다음에 교육장을 내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광역까지가 아니라 기초까지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의 우리가 시장군수 구청장은 우리가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시민들의 눈을 보고 일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장관님이나 제 윗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눈을 보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찰서장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장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광역자치라고 봐야 돼요. 교육감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에서 광역까지 지금 자치경찰 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보시면 광역에서 하는 역할들도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별로 없어요. 제도만 바꿔주면 돼요. 제도만. 경찰서장이 바뀌는 순간 시민들이 뽑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 지구대에 있는 파출 경찰관들이 나와서 전부 다 지휘해 줍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 안심귀가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발생되는 곳 현장에 가서 도로 선형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나는지 아니면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어서 하는 집 직접 경찰서장이 내가 뽑으면 경찰서장이 그렇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대선에서는 완벽한 지방자치 2.0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을 뽑아보니 내 삶이 달라지더라. 이제는 나의 안전,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교육,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직접 이제 경찰서장도 교육장도 뽑는 시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완벽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지금 공약을 지금 만들어서 제안할 겁니다.